자, 우리가 이제 어제 아니죠. 아래까지 봤고, 그리고 오늘은 자, 일단 익명 구현 객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엄밀히 말씀을 드리자면 익명 객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눕니다.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은 그냥 익명 객체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인 익명 구현 객체 혹은 익명 자손 객체가 있어요. 그래서 익명 구현이냐 익명 자손이냐는 그게 상속이냐 아니면 구현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자, 그래서 이름이 없다고 해서 익명입니다. 익명. 그리고 이러한 익명 구현 객체나 뭐 익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함에 있어서 많이 등장할 거예요. 다른 언어에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이름이 없다고 해서 익명이라고도 하고, 또 이름이 없다고 해서 무명 클래스라고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름이 없는 클래스다 해서 어노니머스 클래스라고도 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익명 구현이냐 익명 자손이냐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근본에 따라서 그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일단 익명 구현 객체는 명시적인 구현 클래스 작성을 생략을 하고 바로 구현 객체를 넣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뜻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인터페이스 A를 선언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추상 메서드들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려면 반드시 implement라는 키워드를 써서 그 뭡니까? 구현 클래스를 만들었다. 그죠? 맞나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이 implement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익명 구현 클래스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익명 구현 객체인데요. 이거를 근데 왜 쓰느냐? 뒤에 가면 뭐 나오겠지만, 이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UI의 이벤트 처리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러한 경우를 많이 쓰는데요. 일단은 알아는 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잠시 잠깐 사용을 할 수 있을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볼 줄은 알아야 된다. 많이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 코드들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얘는 이름 없는 구형 클래스 선언과 동시에 객체를 생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예요. 만약에 인터페이스가 I라는 인터페이스가 있다라고 치죠. I라는. 근데 이 인터페이스를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하려 그러면 말씀드린 바대로 이렇게 클래스 A implement 하고 I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I에 선언되어 있는 추상 메서드들을 오버라이딩을 해야 비로소 이 A가 I를 구현한 구현 객체가 됩니다. 그죠? 예,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단 인터페이스 I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놨으면 여기에다가 I 이렇게 선언하고 New하고 I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갈로를 이렇게 열고 여기에 코드를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데, 보면 우리는 이거는 지금 I의 근본이 인터페이스다. 그죠? 예, 그렇고 여기에 New를 쳤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갈로 열고 갈로 닫고는 생성자 호출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인터페이스에는 생성자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생성자 호출은 맞아요. 근데 이놈의 생성자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놈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게 아니고요. 이 뒤에 오는 이 객체의 생성자를 호출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거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들어갈 내용들은 익명 구형 클래스도 객체도 클래스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i에 선언되어 있는 추상 메서드들을 여기다가 오버라이딩을 다 하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것도 클래스이기 때문에 멤버 변수와 멤버 메서드를 여기에 선언할 수가 있어요. 단지 여기에 클래스라는 명시적인 이름이 없다, 그죠? 맞습니까?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두고 이제 이 갈로 열고 중갈로 열고 중갈로 닫고 이 사이에 있는 클래스 이놈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익명 구현 객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있는 추상 메서드들을 모두 재정의하는 실체 메서드가 반드시 여기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뭐 한 개만 오버라이딩을 해서 애브스트랙트로 가져갈 수조차가 없어요. 이거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름도 없고 또한 이름이 없다 보니까 얘는 생성자도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부적으로 JVM에서 컴파일러가 알아서 그 코드에 맞게끔 이거를 만들어 주게끔 여기에 바이트화된 파일 형태로 생성자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생성자 코드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갈로 열고 갈로 닫고는 인터페이스는 생성자가 없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구형 클래스, 익명 구형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대로 추가적으로 필드와 메서드 선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름이 없죠? 맞나요? 이름이 없다 보니까 얘는 익명 객체 안에서 이 블럭 안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하죠. 외부에서 접근을 하고 싶어도 얘는 접근 자체가 안 돼요. 왜냐? 근본이 뭔데요? i잖아요, 일단. 그죠? 네, i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름이 없기 때문에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왜 여기 익명 객체 안에서 필드와 메서드를 왜 사용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서 i라는 인터페이스에 추상 메서드가 존재하는데 그 추상 메서드를 얘의 입맛에 맞게끔 오버라이딩을 하고자 할 때 그때 만약에 이러한 필드와 또 다른 메서드를 여기서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오버라이딩 된 메서드의 안에서 그 필드와 메서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필드와 메서드를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근데 그거는 딱히 잘 필요에 의해서 할 수는 있으나 그런 경우는 매우 희박한 경우고요. 통상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추상 메서드들을 오버라이딩을 해서 여기에 해서 이쪽에 추상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하니까 얘가 참조하고 인스턴스는 얘다, 그죠? 맞나요? 네. 여기 안에 있는 이름이 없는 얘를 지금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오버라이딩 된 메서드, 즉 근본에 오버라이딩 된 메서드는 다 있다, 그죠? 맞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아주 잠깐 생성을 해서 이렇게 생성을 해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쓰고자 할 때 그때 이런 익명 구형 객체를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선언되어 있는 이 익명 구형 객체에 들어있는 필드와 메서드는 반드시 여기 내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접근 자체가 아예 외부에서는 불가합니다. 왜냐? 인터페이스 변수로 접근이 불가죠.
근본에 이 내용이 없죠. 여기서 익명 구현 객체가 가지는 필드와 메서드는 인터페이스 안에는 없죠. 그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안 됩니다. 아시겠나요?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향후 이제 익명 객체라고 하면 익명 구현 객체도 있고 익명 자손, 자식 객체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뒤에 가면 이제 자손 그리고 구현 객체가 또 따로 나옵니다. 그때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하면 되고요. 딱 한 가지만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 근본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인터페이스면 익명 구현 객체가 되고요. 이게 만약에 클래스다. 클래스면 이거는 익명 자손 객체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요렇게만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구별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로 저는 알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죠? 예. 요거에 대한 구현 객체에 대한 예제를 좀 쳐보고요. 그리고 나서 중첩 클래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끊을게요.